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항진설도와 말복제가 진행되었던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인정상관님의 탄신제를 지내고 주말을 맞아 칠연무를 순회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장산 IC 입구에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나고 정업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를 새 단장에 정비가 끝난 듯 보였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둘러보다 그날은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참배를 드리며 자주 들를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는 신계의 사인이 수시로 들어올 때라 주말에 있을 선사님의 선화치성을 모시기에 앞서 이틀 전부터 문왕팔계도에 육기초 정각을 앉힌 구궁 배치도를 뽑아서는 법정교에 잠시 들러 인사드린 후 다시 신단 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정 도덕원의 경우와는 달리 기운을 땡겨와서 재합수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때는 신도의 사인이나 심상에 그려지는 느낌에 충실히 따랐는데 그 깊이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해진 이치에 따라 신도 절차에 순응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일양이신 두 분 부처님의 재생신과 탄생의 수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천태 자리에선 칠연무인 강유가 천지 B자리에선 양음의 바탕 위에 육기초의 기운을 합수시켜 칠연무와 서로 어우러진 그런 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날 소만절후엔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소만부와 더불어 쌍미륵 부처님의 사진을 출력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치성을 마무리하고 그 전날 선사님 선화제에 올린 술까지 몽땅 회전교차로에 단풍나무에 올리고 참배를 하게 되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퇴공이라 합니다. 부처님 전인 상담불공을 마치면 공약물을 신중단으로 옮기는 퇴공의식을 하는데 부처님이 흠양하신 공약물은 신중들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지 대신명전에서 흠양하신 재물과 술 등은 다시 신장님들께 올릴 수 있습니다. 내장산 IC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그 당시엔 신장들의 주둔지 같은 느낌이 나긴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애매했는데 신계에선 계속 올리라고 사인을 주시니 할 수 없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었지요. 회전교차로를 지나 이리저리 다니는 차량들이 지금 저 사람들 뭐하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재물과 술을 올리고 예를 갖출 때마다 마치 온몸을 두들기듯 기운 세례를 받으니 정말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듯 신장들과 한가롭게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양쪽 모두의 시선을 느낄 때면 뭐라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심경이었습니다. 이틀 후 승하님은 회사 출근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법당 뒤에 텃밭에 쌍미륵 부처님이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퇴근 후에는 간단히 예를 갖추긴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 꿈을 꿨다며 그것도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4월 초파일을 앞두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다 몇 달 전 무신납제를 올린 걸 기억하고는 계매년 묘월 세수가 기후 정월 1일의 개념이라면 이번 4월 초파일은 현무경의 대항진설도에 응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항진설도의 이 대항이라는 의미는 원래 조선시대의 종묘나 사직, 영령전에서 지내던 큰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만 상제님께서 이 글자를 쓰실 땐 주역의 50번째 화풍정괴 단전에 나오는 성인이 형하야 이 향상제하고 이 대형하야 이 양성연하니라 해서 취하신 의미로 추측됩니다. 성인이 형한다 함은 단주수명을 드러내미며 이때 이 향상제의 대형이라 하였으니 즉 제사 받는 상제와 더불어 대형이라 한 부분에서 천지 부모님 두 분에게 올리는 제향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제와 더불어 대형이라 한 분은 천지 어머니로서 구천상제님, 곧 태상상제님이 되시죠. 이는 주역의 64궤에 대형 이정이라 한 데서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향진설도 내에 이러한 수리가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대양진설도 자체는 전체 33페이지로 이루어진 현무경의 19번째 장에 위치하니 이는 19번째 지택님께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께 제향을 올리는 걸 현무경에서는 대향진설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양성현은 그분의 새 법으로 성인을 위시한 현인들이 길러진다는 뜻이니 상계림도에선 12,000의 현인들이 길러지는 의미로까지 확장할 수 있지요. 더구나 좌서로 씌어진 충문에서 기호정월 2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사실 정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월을 뜻하는데 좌서로 뒤집혀 씌어진 의미에 주목하면 이는 후천 하도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정력 8개의 도상에서 월은 감개로 나타내니 이때 정월의 개념은 궤 아래 적힌 상수에서 보듯 4월을 뜻합니다. 또한 이 일은 통상 정월이 1월인 걸 염두에 본다면 2는 곱하기 2배가 되니 곧 정월 2일에서 4월 초파일이 연상이 되지요. 그것도 기유라 하여 무신납제를 올린 계면년을 기준하니 기유 정월 2일은 계면년의 4월 초파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자 승하님이 출근하면서 법당 뒤에 텃밭에 쌍미륵 부처님이 서 계시다는 느낌이 문득 들게 된 이유가 이번 4월 초파일에 대한 사인이었다는 것과 다음날 아침 꿈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집안에 들어오신 것도 제사를 연상케 하는 사인이라는 점, 이 둘은 결국 초파일에 대양진설도 제를 모시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게 우린 재준비를 하고는 이날 쓰기 위해 주문한 영문이 초록 갈고서 진설을 마무리하고 고는 4년 음력 4월 8일 미륵불 탄생을 기해 대양진설도 제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천지에 4배를 올리고 헌잡고 독축을 합니다. 고는 4년 세차 계묘 4월 무인삭 초 8일 의류라 읽고 아무개라고 한 후 천지 6이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정해 4월 초 8일 병호에 전한 유서 금일로 만 76년 맞은 병자 개로 운숙길 열어 불가지 콩밭에 왕림하심을 감축하나이다. 화피초목 내금만방 새부처님 덕화 추모까지 미쳐 만방에 힘입으니 불가지 대향진설 제향의 원이 대강하사 강자 외래의 위조 내로 혼반분국 하옵시기를 복축하나이다. 나무함이 타불이라 독축을 끝내고 추성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출력해 모시고 있던 쌍미륵 부처님은 그날 서 계셨던 텃밭 부근에 소지를 하고는 부처님 전에 올린 공물을 들고 칠연물을 순회하는 중에 회전 교차로에 신장들께 다시 올리고 나와서 육기초를 순회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제 뒤풀이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틀 후 승하님은 오른쪽 다리가 저리더니 시간이 지나자 마비된 것처럼 운신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지라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음력 4월인데다 소만 망중에 두미에 위치한지라 춘산 체지가의 내용만 떠오를 뿐입니다. 격암유록 가사총론에 보면 춘마라초 4월천을 단코 보니 다 헛사라 하는 구절과 춘산 체지가 6번째 춘산노인 이야기에 보면 계명장성 나는 날에 귀심귀한 될 것이니 춘마라초 어느 땡고 소만망중 두미로다. 하나님이 정한 바라 어길배 없건만은 미련한 사람들아 어이그리 몰랐던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이 딱 4월인데다 소만망중 두미에 위치를 하면서 손사풍은 봄에 부는 것이나 나는 동지섣달에도 손사풍을 일으켜 벽을 내놓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나 혹시 손사풍 관련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손 깨면 손이 개라 하여 닭의 배속을 하니 결국 옥주통 유부를 하나 출력에 올려놓기 이르릅니다. 그러자 신계에서 승하님 등을 갑자기 쿡쿡 쑤신다 하길래 손사풍이니까 다시 뱀과 관련된 사부를 올려놓으라는 것인가 싶어 이 둘을 함께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물 하나 없이 얼떨결에 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생각하는 걸 알고 건드려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같더군요. 다음날 퇴근을 하더니 승하님은 눈이 뻑뻑하다고 피곤함을 토로하길래 혹시 오브를 올리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자
오히려 그때부터 하품을 심하게 더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괴로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제가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승아님은 신단이 올린 저 불을 소지하는 게 어떻겠냐며 되묻습니다. 그때서야 하품이 멈추니 전날 신단에 올려두었던 옥주통 유부와 사부를 이날 소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무슨 공사를 진행시키시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6월 초순이 되자 모친께서 고향으로 이사 가신 집에 잠깐 내려갔다 오게 되었는데 금세 망종 저루가 다가왔습니다. 이날 청강스님에게서 연락이 와 통화하는 중에 백두산 얘기를 하시길래 확인차 물었더니 영으로 38선의 그림이 쫙 갈라지더니 백두산이 폭발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1월 15일쯤에도 백두산의 마그마를 감싸고 있는 방에 계속 크릭이 가면서 끌어올라오는 영상이 자꾸 보인다 하셨는데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승아님은 치아 잇몸에 염증이 생겨 붓는 상황이 되자 혹시 이것도 신도 문제인가 고민하는 중에 설상가상 기도 일부가 좁아졌나 숨쉬기가 불편한 상황은 다음날까지 계속됩니다. 아무래도 기도 부위가 불편한 건 이날 아침 꿈과 연계에 풀다 보니 화지진 괴와 관련된 듯 보여 간단히 약식 제라도 지내기로 하자 기도의 불편은 신기하게도 금세 해결되었고 서둘러 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쪽 치아 잇몸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뭔가 원인을 찾던 중 그동안 아예 잊고 있던 여의주님의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동안 자료 창고 역할이나 하던 개인 블로그를 오픈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지금의 대안도 그 당시엔 자아도라고 했는데 블로그를 처음 오픈하던 6월 10일에 승아님은 또 윤석열 대통령 꿈을 꾸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밑에서 지켜보다 어느새 보니 윤석열의 손목과 승아님의 손이 서로 하얀 천으로 둘둘 감겨서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옆에 김건희 여사는 조금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전에 세운과 도운이 원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언급하였지요. 이틀 후 전기 자동차가 방전된 꿈부터 오른쪽 슬리퍼 끈이 떨어져서 아예 가지도 못하는 그런 꿈에다 흰개의 사인까지 풀어내면서 천지 전환 내에 길을 여는 풍산점괘와 관련된 고사치성을 비롯해 다음날 지풍성괘와 관련된 제들을 연이어 올리고 나서는 며칠 후 음력 5월 초하룻날 정읍의 주산인 두숭산으로 산행을 갔습니다. 일단 두숭산 정상에 세워진 유선사 주차장까지 2km 정도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시멘트 포장에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보기보다 경사가 좀 되는 길입니다. 유선사 대웅 보전 뒤로 등산로가 있고 아래는 유선사에서 망하대로 올라가며 바라본 풍경인데 바위에 암각한 망하대에 하도낙서와 유판도가 각석되어 있습니다. 절에서 말봉까지 딱 1km 정도라 걷는 시간이 약 2~30분 내외가 되지요. 딱 열흘 전 화지진 제로 시작해 내내 풍산점제, 지풍성제를 올리더니 음력 5월 초하루엔 화택규괴와 관련된 제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64괴 중에서 나간다는 의미의 괴는 지풍승, 풍산점, 화지진 이렇게 3개의 괴가 있습니다. 지풍승은 땅속에 나무가 싹이나 자라가는 진이고 풍산점은 나무가 산 위에서 크는 진이고 화지진은 빛을 동반하면서 성하게 진하는 것으로 모두가 나아가는 방법이 서로가 다르나 광명과 성대함이 있어서는 화지진이 가장 활기 있는 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화지진 괴의 단전엔 단활, 지는 진양이 명출지성이라 하였고 풍산점괴의 단전에선 단활, 점지, 진야는 여귀의 기랴라 하여 모두 나아간다 하였는데 지풍승괴의 경문엔 진이 보이진 않지만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진행의 상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제를 올렸지만 이처럼 희한하게 64개와 관련된 제는 처음 봅니다. 그것도 신기해서 사인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상제님 당대의 종도들도 화천하신 후에 각자의 명을 받드느라 문공신 종도 같은 경우에도 도승산에 가서 산제를 모시고 부안줄포 해변에서 수륙제를 올리고 안면도에 가서는 북을 올린다 하며 북도수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사재인의 때를 맞은 우리 일꾼들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며 각자의 명과 인연에 따라 모두 신도가 들어 진행되는 일이라 봅니다. 다음날 오후 출근해 일하고 있자니 전화가 옵니다. 승아님은 오늘은 왼쪽 머리가 이상이 있다고 하자 아무래도 청강스님께 들은 얘기도 있고 갑작스레 전날처럼 재올리는 상황이 된 듯 보였습니다. 퇴근 후 오리알터 증산법정교 앞마당에서 일행과 함께 법사배를 올리고 금평 저수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사방배를 올린 후 백두산에 수기 돌리는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백두산의 천지 못을 연상시키는 금평 저수지가 자리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를 올리게끔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스님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어 그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으니 신계에선 그 생각을 잊고는 충동질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언젠가 터질 일이면 백두산 얘기가 나온 이참에 미리 천지 예식으로 도수를 취하시는 것이 적기라 보신 듯합니다. 사실 부정님에게서 백두산이 터진다는 얘기를 들은 지도 2010년 3월이었으니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영으로 받은 분의 말씀은 조선에서 백회가 터져야 불바다를 면한다 했습니다. 마치 수승화강이 되듯 지구도 수승화강하듯 수기가 돌면 그때야 지운이 돈다며 백두가 기지개를 켜서 이 불이 터져 나오는 날이 있다 했습니다. 즉 백두산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 위 백회에 해당이 돼서 사람도 수행으로 백회가 열려야 수승화강이 되듯 이 자리가 터져서 열려야 지축정립 시 충격에서 한국이 큰 탈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날 느닷없이 백두산 수기 돌리는 제를 약식으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6월 말일께 또 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 전날 꿈에 승아님 막내 아들이 나와서는 선수들이 뛰고 나면 그때마다 신발을 갈아주는 꿈을 꾸었답니다. 사실 그 막둥이는 하도 게을러서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애도 아닌데 어째 그날따라 운동선수들 서포트를 기가 막히게 다 해내더랍니다. 물론 꿈이니까 그렇겠지만 별일이 다 있다 싶어서는 꿈을 깨고는 그러게 왜 막둥이가 나오냐며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걸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날 근무 중에 난데없이 톡이 울리는데 수박 사진입니다. 그러고는 평안도생님은 제 지낼 일 없냐고 물어보니 별일이 다 있다 싶었지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스스로 우러나서 제 지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물론 신도의 명으로 지내는 천지제들만 수두룩했으니 그렇겠지만 매번 올리는 제도 정신이 없는데 일부러 제 만들어서 할 이유까지는 없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막말로 있어도 줄여야 할 판국이라. 그런데 저렇게도 수동적인 사람이 발동을 거는 걸 보며 순간 이건 뭔 사인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뇌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건 전날 막둥이 꿈입니다. 그러니 가칭 말복제가 되겠지요. 사실 지난 3년간 하도 죄만 지내고 살다 보니 이젠 어지간하면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지내려 했습니다. 또 많아서 언젠가 크고 작은 죄를 일일이 다 세어보니 3년간 360회가 넘더군요. 약 3일에 한 번 꼴이라는 얘긴데 지금도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확연히 구분될 만큼 곧잘 기운도 쏟아주시고 확실하게 명이 내려왔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애매해집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음미중에 진행되는 신도의 흐름이 감지가 되질 않으니 오히려 지금 단수가 더 올라갔다고 해야 할지 어느 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번 막둥이 건은 그냥 흘려보낼 일처럼 보이는데도 평안도생이 걸고 들어옵니다. 꿈이야 그냥 개꿈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뭔 바람이 불었나. 오히려 본인이 집에 키우던 수박도 따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닭도 삶아오니 어째 떠밀려 재 지내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재를 지내면서도 막둥이 재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니 뭔 이유가 있나 보다 싶어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정성 들이는 것이 굳이 나쁠 것은 없다 싶고 더구나 천지도수와 맞지 않거나 근본에서 벗어나면 신계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재 지내도록 냅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 6월 말일에 정성들을 준비한 재물을 진설하고 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재 지내는 도중 계속 왼쪽 머리로 자극이 들어온다 합니다. 머리 아픈 건 아직 뭐가 더 남았다는 사인인데 그것도 법정교 주변에서
그런데 뭘 더 하라는 건지는 알 수 없어 제를 마무리하고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달력을 넘기니 양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두통이 더 심해졌다는데 역시 왼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교 주변을 아무리 떠올려도 감흥은 없고 오히려 왠지 승아님은 김수부님 산소를 떠올리니 기운이 모여든다 합니다. 회사 출근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상의를 끝내고 토요일 오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길로 약간의 재물을 준비해 먼저 오리알터 증산법정교 앞마당에서 일행과 함께 법사배를 올리고 월명암 쪽으로 올라 김수부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고는 4년 음력 5월 14일 말수도수의 주인이신 김수부님 산소에서 천지 말복제의 기회를 선언한 후 평사배 올리고 태월주 7독과 칠성령 1독으로 제를 마칩니다. 날이 습한 데다 땡볕이 내리쬐다 보니 제를 끝내자마자 서둘러 철수하고 차로 돌아오려는 순간 승아님은 갑자기 배가 고파서 꼬꾸라질 듯 정신 못 차리며 급히 차 안에서 허겁지겁 음복을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흰개에선 기운 취하느라 순간 쏙 뽑아버리신 듯 합니다. 어쨌든 그 길로 돌아오는데 언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너무나 말짱합니다. 고부로 돌아와 내내 쉬다 식사 후 노트북을 켜고는 글 작업 중이었는데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말수도수 관련 글을 쓰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글을 보다가 간단하게 샐러드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가 곤두서고 왼쪽 머리가 다시 아파온다 합니다. 이번에는 토할 것처럼 강도가 세서 무척 힘들어하길래 덩달아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신기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야만 몸이 풀어지니 빨리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바쁘고 정작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되어 멍하게 있으니 승아님은 느닷없이 대가리 노름하는 것들 기운 걷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배가 살짝 풀린다네요. 그러면서 위패처럼 뭐를 써서 소지를 하자고 하는데 소멸 음해부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건 무신 납제 이미 한번 썼길래 더 좋은 게 없을까 하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도맥도였습니다. 한편 증산법정교와 인정도덕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머뭇거렸지만 천집이 6기초의 묵은 기운 또한 장난 아닌 데다 인정도덕원은 본주님이 판박을 주거나 하시지 그 교단 신도들까지 판박은 아니니 이미 본주님 탄신일에 기운까지 거둔 상태라 그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막걸리 한 박스만 사서 법정교 앞마당 근처 정자에서 재지내기로 하고는 고는 4년 음력 5월 14일 말복도수의 일환으로 판안에 도맥을 걷는 천지제의 기회를 선언하고 상제님과 고수부님께 사배 올리고 이제 당신님들의 판을 모두 걷어주시라고 심고 올리고 주문은 생략한 채로 심플하게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교 영대에 법사배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몸은 날아갈 듯 가볍고 홀가분하다고 승아님은 옆에서 외치는데 순간순간 기운을 타고 신도가 움직이는 모습을 눈앞에서나 보니 믿지 누가 인정이나 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도 행사가 진행되어 온 수수는 천지이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경자 신축 이민 천지인이 자리 잡는 3년 동안 후천 곤도에 원방각이 자리하였으니 무국생 태극하여 양위가 생겨나고 이어 사상이 생겨나는 이치를 따라 삼재지도 중에서 맨 먼저 입천지도에 이름 일양이 생겨나는 수순대로 미륵 출세로 재생신하시고 이어 입지지도의 위인 강요가 펼쳐지므로 고요매 감나무 접붙이듯 인정상관님의 세판이 칠연무로 드러나십니다. 이어 황극이 자리하는 계명년을 맞이하면서 우선인 선천 낙서를 보내는 무신 납제로 좌선 낙서에 판이 들어서고 4월 초파일 대양진설도 제를 모심으로 6기초와 7연무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양음 강요에 사상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날 행사는 입인지도에 황극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의 신도 행사를 통해 빌드업해온 후천의 새 판으로 묵은 선천판을 일대 교체하는 일종의 금화 교역제였습니다. 그래서 승아님이 토할 것처럼 위장이 곤두서고 머리 두통으로 인해 무척 힘들어한 것이었지요. 공이 복이라 하여 배는 곰꾀에다 배속을 하고 건이수라 하여 머리는 검꾀에 배속을 합니다. 즉 선천 천지비에서 후천 지천태로 뒤집히는 금화 교역의 상이었습니다.
이 금화교역을 다른 말로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는 말씀에서 상제님께서는 말복이라 표현하셨는데 제일 끝에 선 종도 하나가 제가 왜 맨 끝입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하니 상제님께서 돌아서면 네가 1등 아니냐 하시듯 김수부님의 조남이 마지막 순서로 말순, 곧 꼴찌라는 김말순인데 양력 6월 30일 말일과 양력 7월 1일 두 개의 날짜를 선택해 천지 말복제를 모시게끔 하신 것도 어째 말순이 돌아서면 1등 되는 도수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법정교 근처 정자에서 진행된 제는 내가 이제 죽으려 하는데 후비가 와서 수족이라도 걷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처럼 말복도수의 발동으로 판안에 도맥을 걷는 천지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이번 천지제의 주제인 말복도수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밥알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심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삼복을 정할 때 왜 경일로 했으며 또한 20복자를 썼을까요? 경은 오행에서 금에 해당되며 또한 삼복의 뜨거운 여름은 오행에서 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쇠가 화기에 녹지 않도록 땅속에 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복자를 써서 한여름에 금을 보호해야만 그 금을 금의 계절인 가을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동양에서는 1년 중 가장 더운 날을 개와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가장 더운 날을 독데이스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대체로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우리의 삼복과 시기가 겹칩니다. 개는 오행에서 금에 속합니다. 화의 기운이 극성한 복날에 금의 기운이 쇠퇴해지기 때문에 금기가 왕성한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부족해진 금을 보충하고자 하는 이치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주역 잡계전에 보면 태견이 손복야라 하였으니 손께를 두고 복야, 즉 엎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괴사는 손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인데 소형과 이견대인은 두 분 환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도의 분위기로 풀면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셈이니 얄짤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년 계절 변화에서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인 말복의 시간대는 이미 여름, 가을 바뀌는 금화교육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제 막 속살지기인 금기운이 드러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즉 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말복운이란 이제 말수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행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초복에도 엎드려 간만 받고 중복에도 또 그러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복에도 조용히 엎드려 귀에만 엿보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어는 당연히 경금인 복이지요. 아직 때가 오질 않았기에 여름 화기운에 금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화를 초목에 비유하면 초장봉기지세로 우후죽순처럼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난 판한 교단의 성장사이고 금은 판박기입니다. 판박은 말 그대로 아웃사이드로 화기에 눌려서 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화가 어떻게 금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금화교육은 바로 이 화에 눌려있던 금, 즉 화금이 금화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던 개가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 아웃사이더로 취급받던 판박이 오히려 찍어 누르던 판안을 접수해버립니다. 그 직전의 시기가 바로 말복이지요. 이를 상제님께서는 돌아서면 네가 1등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치로 정리하면 여기서 화는 선천태극인 용도이고 금은 후천무국인 구서입니다. 즉 화금은 선천하도의 바탕에 선천낙서의 조합이요. 금화는 후천하도의 바탕에 후천낙서의 조합이 됩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에서 보듯 고수부님께서는 모판에 도의 씨앗을 뿌려 심는 낙종물의 사명을 맡으시어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흙이 되어 주셨습니다.
동갑장사라는 타이틀 선정부터 고수부님께서는 낙종의 씨를 뿌리는 도문 개창을 비롯해 이종물 성장이라는 역도수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계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고수부님의 역할은 기존의 관점처럼 낙종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갑장사라는 도수로 인해 이종물로 대표되는 줄기맥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셨다는 의미가 되니 그런 역할은 오행으로 볼 때 선천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화의 자리라 할 수 있지요. 반면 동국비서에 이제 주인을 신망함이니라 하시며 희속에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채면 무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으로만 보면 집주인인 김영렬 종도에 대한 얘기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의 속뜻은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 이미 새 천지 집의 안주인으로 점 찍어놓은 김수부님을 찾아 상제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묵은 하늘로부터 이사하여 새 천지 집에 들어앉을 성주 부부를 불러오는 성주풀이를 하실 때 제비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고 가득 찰 걸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는 선천 운도를 맡으신 고수부님에 관련된 도수가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수부님이 새 집의 안주인이시라면 왜 성주풀이를 굳이 김수부님을 통해 보셨을까요? 이 공사에서 결과적으로 새 집의 성주가 김수부님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미륵전 묘양보살의 반대쪽에 자리에 계신 보파림보살, 즉 고수부님이 선천운도를 맡으셨음을 반증해 줍니다. 이게 이 공사의 이면에 깔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수부님은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하시며 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채면 무용이라는 말씀에 보듯 부처는 음채양용의 세상이므로 선은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였노라는 말씀에서처럼 금이 되십니다. 말복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노름이니라 하시고 안내성 종도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셨는데 이 막둥이 노름은 이미 함자인 말순에서 보듯 김수부님에 대한 도수라는 걸 다들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성 종도에게 율려도수를 붙이셨는데 이는 금도성남 곤도성내에서 보듯 황극도수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너는 내 도의 어머니가 되라 하시며 내성에게 무당도수를 붙이셨다는 내용이 나오면 어떤 분의 도수이겠습니까? 제인은 무당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옆에서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그러니 무당도수라 하면 여성에 대한 상징인데다 도의 아내라 지목하시고 율려도수까지 붙이셨다면 빼박이지요. 김수부님에 대한 도수입니다. 아따 그놈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또는 후천 음양도수 8점을 친 남법 난도의 급도수에만 매몰되어 진도진법의 속도수 보신 공사까지 외면하는 것은 일면에만 치우친 편견입니다. 바로 급도수와 속도수, 음양이라는 양쪽 측면의 허실을 다 봐야만 진실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려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내성 종도에게 붙이신 숫계룡 공사의 이면에 실은 안계룡 공사에다 방점을 찍으신 상제님의 의중에다 밑줄 쫙 긋고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어머니 산인 모악산에 가서 내 도를 펴라는 안계룡 자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안내성 종도에게 계룡도수를 붙이신 상제님의 의중이 느껴지질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안내성 종도의 처지 여자의 유방처럼 늘어져 있었다는 아드님의 증언은 부생 모욕으로 마치 어미가 젖을 먹여 아이를 길러내듯 칠성선녀의 역할이신 김수부님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성아 너는 내 도의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는 구절이 사실 다 하신 말씀이지요. 토의 지형인 모악산을 얘기하신 것은 김수부님이 제비산의 혈자리에서 보듯 모악산 자락에서 도를 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 가까이 가보면 구성 속에 수양산이 결실하였도다. 후천 5만년 운수의 본원지가 이곳이라 하셨던 수양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서에 연자 강남 심구주라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옛 주인을 찾아온다고 아예 박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상계님께서는 벌은 규모 있는 벌림이라 하시며 장차 6기초의 벌집에 수많은 일벌들이 여왕벌을 에워싸며 모여들 것에 비유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9년 천지공사의 막장공사로 공자석과 예수 노자를 불러 선천기운을 거두고 막둥이도수요 말복도수 말수도수인 말순을 불러 내 몸에 천하의 재물을 둘러주리라 하시고 암계룡인 김수부님께 천하를 맡기시고 그날 밤 공우에게 의통을 전하셨으니 금기가 복장한 김수부님을 놓치고서 녹이 진진한 말복운을 타기는 좀처럼 힘들 것이니 도를 구하는 자는 각골 명간하셔야 합니다. 이상 말복도수 김수부님에 대한 얘기로 본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